SLYN sleep. 오늘은 제가 진짜 오랜만에 한국어 토킹 영상을 들고 왔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국어로 그냥 이렇게 편하게 토킹하는 영상을 찍은 게 4개월도 넘은 것 같더라고요. 4개월. 되게 오래됐는데 제 토킹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오랜만에 찍어봐야지 하는데, 저번에 찍어보고 느낀 게 약간 생각보다 그냥 냅다 촬영을 하면은 할 말이 빨리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 밑에 아이패드가 있는데 오늘은 문답을 한번 들고 와봤어요. 그래서 30문답을 30문답을 제가 블로그 문답, 인스타 문답 이런 것들에서 이렇게 긁어와서 준비를 했고, 밸런스로 5가지 밸런스 게임까지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보시면서 같이 질문에 대한 생각도 해보고 제 답변도 재밌게 들으시면은 잠이 솔솔 잘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문답을 한번 해볼게요. 혼자서 TMI 말하는 거 아니겠죠? 여러분 재밌게 시청해주시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질문은 짝사랑 상대가 다른 사람과 사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약간 MBTI 문답 같은 거에서 들고 온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슬프긴 하지만 그냥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냥 어차피 다른 사람이랑 사귀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좀 궁금하긴 하겠죠? 대체 누구랑 사귀는가? 그런 걸 조금 이렇게 소치를 인스타나 이런 데서 막 찾아볼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냥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들었을 때 기분 좋은 말. 이거는 사실 칭찬이면은 다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조금 더 특히 기분이 좋은 거는 능력에 대한 칭찬인 것 같아요. 뭔가 너는 이런 것도 잘하고 이런 것도 잘하네, 뭐 다 잘하네, 이런 칭찬을 들으면은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계속 리플레이가 되는 것 같아요. 외모 칭찬도 좋고 뭐 옷을 어떻게 잘 입는다 이런 칭찬도 좋겠지만 능력적인 칭찬이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세 번째 질문은 나의 멘탈은 강한 편, 약한 편인데요. 솔직히 주변 친구들한테는 강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막 엄청 강하다고는 잘 말을 못하겠어요. 근데 저는 좀 다만 멘탈이 흔들릴 법한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뭐 좀 좋지 않은 코멘트, 그 댓글을 읽는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했을 때 한번 이렇게 타격을 훅 받고 내가 왜 기분이 안 좋고 이게 어떤 식으로 나한테 작용을 하는지 생각을 해보고 분석을 하고 그날 하루 정도 아니면 몇 시간, 짧게는 몇 시간 정도 이렇게 앓다가 훅 털어냅니다. 그래서 좀 단기간에 빡 집중해서 상처받을 거면은 제대로 받고, 그냥 받는다기보다는 좀 제대로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면은 조금 강한 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번째, 혹시 나 네 숙제 베껴도 돼? 아니. 여기에 응이라고 대답받는 사람이 있나요? 제가 조금 단호해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저는 또 이유를 되게 중시해요. 그래서 뭔가 일단 왜인지를 물어볼 것 같아요. 왜 뺏기려고 하는지. 그
사실 이런 거는 조금 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엄청 경계 모드로 주변을 열심히 살펴보고 어떤 나를 해칠 수 있을 법한 사람이나 동물이 있는지를 먼저 조심조심 보고 무기나 이런 거를 찾아보고 만들어두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며칠 동안 생존이 가능할지 이런 걸 다 계산해 볼 것 같아요. 답변이 너무 재미가 없다. 7번 질문. 누군가 내 험담을 했을 때.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진짜 이유가 궁금한 사람이어서 누가 내 험담을 왜 했는지가 먼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보고 약간 근데 조금 일리가 있다 하면은 생각해보면 뭐 좀 기분은 나쁘지만 피드백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 내가 좀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데 하면서 좀 고치려고도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뜬금없는 험담? 뭐 밑도 끝도 없이 막 그런 험담이면은 어쩔? 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8번째는 온 세상이 좀비로 가득 찼다면 여러분 좀비 무서워하시나요? 저는 좀비 영화 이런 걸 진짜 좋아해서 진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현실이랑 다르겠지만 일단 저는 최대한 집이나 이런 데 있을 때까지 버틸 것 같아요. 왜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최대한 좀 버티다가 식량이랑 이런 거 열심히 모아가지고 킵해두고 있다가 좀 나가야 되는 타이밍이다 하면은 무기랑 이런 거 약간 배그에서 프라이팬 챙기는 것처럼 무기 같은 거 좀 챙기고 최대한 편한 옷 입고 이런 옷의 사용성 같은 것도 다 고려해서 딱 맞게 입고 준비해서 장전해서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다니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동료가 있으면은 조금 더 서로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믿을 수 있는 동료랑 다닐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부모님이랑 아니면은 뭔가 조부모님이랑 사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그렇게까지 상상을 하면은 좀비가 가득 찼을 때 내가 나의 부모님과 뭐 동생이나 다 같이 지키면서 도망다니고 생활을 영위하는 게 가능할까요? 잘 모르겠네요. 9번째. 첫눈에 반했을 때 하는 행동. 없습니다. 저는 진짜 티를 안 내는 것 같아요. 최대한 티를 안 내고 내가 이 사람이 왜 눈에 들어오지? 왜 관심이 가는 걸까? 이거를 집에 와서 엄청나게 분석을 해요. 내가 왜 반했지? 하면서. 그래서 첫눈에 반했을 때 하는 행동은 생각하기입니다. 생각하기.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절대 티를 내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10번째 질문은 이상형입니다. 이상형 질문 이런 거 재밌죠? 근데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는 그냥 제일 중요한 게 대화인 것 같아요. 대화나 말씨나 말투 이런 게 저랑 잘 맞아야 돼서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말을 되게 깊은 대화가 가능하고 대화가 재밌고 넓은 범위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상형이고 그거 말고는 다정하고 심성이 곱고 뭐 그런 거 같네요. 그렇습니다. 11번째는 내일 세계가 멸망한다며 여러분들은 이런 상상을 해보셨나요? 저는 이런 터무니없는 상상을 어릴 때부터 자주 해서 많이 해본 상상이긴 한데 내일 세계가 멸망하면 솔직히 지금 할 수 있는 거 없잖아요. 그냥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생각하겠죠.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짜증나는 건 사실 댓글 거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본인은 의견을 안 내는데 계속 댓글을 거는, 저는 그렇게 답 없는 상황에서 진전이 없는 그런 걸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본인 의견 안 내는데 댓글 거는 게 제일 싫을 것 같습니다. 13번째는 나 차 사고 났어 라고 말했을 때 친구가 보험은 들었어 라고 한다면 서운해 vs 안 서운해. 저는 딱히 안 서운해요. 근데 말을 보험은 들었어 만 말하면은 조금 서운한 것보단 약간 거참 현실적인 반응만 하는 친구구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막 서운하진 않아요. 저도 친구한테 그냥 친구가 저한테 차 사고 났다라고 하면은 괜찮아? 얼마나 사고가 났는데 보험은 들었어? 어떤 사고였어? 지금 병원이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할 것 같아서. 14번째, 슬픔을 나누면 슬픔이 반이 된다. 아니면 슬픈 사람이 2명이 된다. 저는 좀 애매한데 슬픈 사람이 둘이 되나요? 소중한 사람이면은 소중한 사람한테 슬픔을 나누면 슬픈 사람이 둘이 될 것 같은데 뭔가 그렇게까지 감정이입이 안 되고 그런 사람이랑 슬픔을 나누면 슬픔이 반이 그냥 애초에 슬픔이 반이 안 되는데 질문이 이해가 안 돼요. 슬픔을 나눈다고 그게 반이 되나요? 그냥 슬픈 사람이 둘이 된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떻게 그 타인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만약에 내가 지인의 슬픈 이야기를 들었을 때 딱히 나의 감정적인 거는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면은 슬픈 사람이 둘이 되진 않고 그냥 그 친구의 슬픔이 덜어지긴 하겠죠. 어쨌든 덜어놓는 것 자체가 굉장히 치유의 영역일 수도 있으니까. 15번째, 너 이번 과제 되게 대충 한 것 같은데 결과물 좋게 나왔네 라고 한다면 서운해? 안 서운해? 저는 서운하진 않고 너가 어떻게 알아?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근데 또 약간 나 좀 열심히 안 한 것 같은데 잘한 사람처럼 보이나? 약간 그런 컨셉적인 면에서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상대방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모르고 이렇게 마음대로 대충 했다라고 지레짐작해서 말하는 거는 무리하긴 하죠. 약간 서운, 굳이 고르자면. 16번째는 나 우울해서 화분 샀어 라고 하면 왜 우울해? vs 우울한데 화분은 우울한데 화분은 왜 사? 근데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우울한 거랑 화분이 무슨 상관이죠? 우울한데 화분이 무슨 상관이지라고 생각은 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친구가 우울해서 화분 샀어 유유 하는데 화분을 왜 사? 이거는 좀 사회화가 덜 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왜 우울해? 라고 물어볼 것 같긴 해요. 17번째, 엔딩은 열린 결말이 좋다, 닫힌 결말이 좋다. 저는 세미 닫힌 결말이 좋아요. 여러분들은 열린 걸 좋아하시나요? 왜냐면은 해석의 여지가 많아서 이렇게 저렇게 영화 같은 걸 보고 토론하는 게 재밌긴 한데 그래도 화자 아니면 감독, 시나리오 작가의 의도는 제가 알고 넘어가고 싶기 때문에
닫힌 결말이 뭔지가 너무 궁금할 것 같아요. 그냥 완전히 열린 결말이면. 그래서 약간 열린 것 같지만 살짝 닫힌 결말이 좋아요. 18번째 질문은 땡땡이가 너 좋아한대 라고 했을 때 나의 반응. 어떻게 알았어? 왜 좋아하는데? 이게 제 반응입니다. 그 땡땡이가 누구냐에 따라도 다르겠죠. 제가 약간 관심이 있던 사람이면은 막 이러고, 관심이 없던 사람이면은 이유가 조금 더 궁금해질 것 같아요. 어디서 나를 어떻게 봤고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을 했길래. 19번째. 나에게 슈퍼파워가 생긴다면 어떤 슈퍼파워가 생기면 좋겠는지. 저는 이거는 고민 없이 대답할 수 있는 게 순간이동이에요. 웬만한 초능력을 다 생각을 해봐도 순간이동만큼 좋은 게 없지 않나요? 아니면은 엄청난 괴력이 생기는 거. 괴력도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나 나쁜 사람을 물리칠 수 있는, 근데 그냥 자리를 피할 수 있고 내가 어디든 갈 수 있는 순간이동이 제일 최고인 것 같다. 저는 순간이동. 20번째는 내 분위기는 어떤 느낌인가? 이거는 제가 약간 어려운 게 사람마다 저를 조금 다르게 보더라고요. 되게 약간 조금 차갑고 살짝 무섭다는 얘기도 예전엔 들었는데, 근데 제가 머리를 좀 밝게 바꾸면서 그 얘기를 덜 듣게 됐어요. 원래 제가 검정머리였거든요. 아무튼 조금 시크하고 무뚝뚝해 보인다는 그런 분위기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반면에 또 좀 부드러워 보인다. 부드럽다는 얘기는 잘 안 들은 것 같다. 제 분위기는 약간 차갑다? 뭔가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막 되게 도시적이다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 채널에서의 저희 이미지랑 현실 이미지랑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엔 좀 둥글둥글해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듣긴 합니다. 21번째 질문은 21번째. 이제까지 본 글 중 가장 인상 깊은 글은? 사실 인상 깊은 글이 너무 많은데 조금 기억나는 거, 지금 기억나는 거는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 라는 말이에요. 제가 너무 인상 깊어서 적어뒀던 글인데, 저는 좀 웬만하면 혼자 하는 걸 좋아해요. 뭔가 남에게 피해를 받는 것도 싫고 제가 피해를 주는 것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혼자 하는 걸 좋아하고, 성공 이런 생각을 했을 때도 그냥 혼자 성공하고 이런 식으로 사고를 했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진짜 성공한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은 항상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내가 혼자 하면은 몰라 막 되게 걸리적거리는 게 없으니까, 걸리적거리는 일이 발생할 확률이 줄어드니까 빨리 갈 수는 있지만 내가 더 멀리 나가고 좀 더 영역을 넓게 펼치기 위해서는 함께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최근에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준 인상 깊은 글이었습니다. 22번째 질문은 우울할 때 하는 행동. 저는 우울할 때 멍을 많이 때리는 것 같아요. 진짜 그냥 책상에 앉아서 가만히 있어요. 근데 그게 그러고 있으면 더 우울해지거든요. 그러면은 참지 못하고 뭘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글을 쓰는 것 같아요. 내가 왜 기분이 안 좋은지 원인을 조금 써보려고 하고 그냥 속에 있는 생각들을 다 써보는 게 제가 우울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아니면 진짜 시끄럽게 되게 일렉 음악을 들을 때도 있고요. 23번째. 아니 뭔가 이상한데. 23번째. 22, 21, 22, 23, 23번째. 넷플릭스 추천. 여러분들 넷플릭스 많이 보시나요? 저는 사실 최근에 넷플이 약간 규정을 바꾸면서 비싸지고 막 4인 이용권 같은 것도 좀 다르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보는데 더 이상 구독을 안 하고 있는데 넷플을 한창 봤을 때는 잠깐만요. 제가 적어둔 걸 확인해 봐야겠어요. 저 블랙미러 추천합니다. 약간 다크한 거 좋아하고 생각 많이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이버펑크나 미래적인 그런 디스토피아적인 내용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좋아하실 만한 시리즈예요. 그래서 블랙미러 추천하고, 그리고 워킹데드. 제가 좀비 좋아한다 했잖아요. 워킹데드는 정말 좀비 드라마의 교과서이지 않나. 근데 사실 시즌이 뒤로 갈수록 약간 애매해지긴 해요. 살짝 무리수가 등장하기도 하고 죽어서는 안 될 캐릭터가 죽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더 이상은 스포니까 여기까지 하고 뭐 요 정도 추천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영화가 없나? 영화가 겟아웃을 제가 넷플에서 본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건 넷플이 아니라도 있을 거긴 하거든요. 다른 영화 사이트에도. 근데 좀 약간 생각해야 되는 스릴러 좋아하시는 분들은 강추입니다. 겟아웃 되게 재밌는 스릴러 영화예요. 그리고 요 정도 추천할게요. 그 다음 24번째 질문은 낮 vs 밤 vs 새벽. 일단은 밤 아니면 새벽 중에 하나인데, 밤 시간에 뭐 친구들 만나고 할 수 있어서 좋긴 하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대는 새벽이 맞는 것 같네요. 아무래도 영상 촬영이나 편집도 다 거의 새벽에 하고 있고, 혼자 조용히 일기를 쓰고 음악을 듣고 이런 것도 다 새벽에 해서 저는 새벽을 정말 사랑한다 입니다. 네. 저는 새벽을 좋아해요. 25번째 인생음악. 이거 진짜 어려운데 인생음악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것도 저는 일단은 살류의 아라베스크를 진짜 좋아하고, 이거는 릴리 슈슈의 이거 한글 제목이 기억이 안 난다. 릴리 슈슈에 대하여라는 그 일본 음악의 사운드 트랙이었는데 아라베스크입니다. 되게 좋고요. 그리고 오모리라는 게임일 거예요. 아마 거기 OST 중에서 122 White Space라는 음악이 있는데, 제가 Weird Core, Liminal Space 요런 류의 그 플레이리스트가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제가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유난히 꽂혔던 음악입니다. 그리고 사카모토 류이치의 12 앨범 전곡을 엄청 좋아해요. 영화 괴물에서도 이번 책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었나? 그 영화에서
마지막 앨범이죠. 근데 제가 진짜 좋아해가지고 그 영화도 너무 좋아졌어요. 그 정도로 좋아하는 앨범이라서 추천합니다. 되게 제 취향을 많이 얘기를 한 것 같네요. 27번째 질문은 최근 관심사예요. 최근 관심사는 가볍게 사는 법인 것 같아요. 네, 입니다. 뭔가 제가 생각보다 무겁게 살았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 생각이 너무 많은 편이어서 어떤 제가 정한 기준 이런 거에 맞지 않으면 안 되고 나는 항상 정해진 목표가 있어야 되고 되게 그런 식으로 살아왔는데 그것만이 정답은 아니다라는 걸 요새 들어서 많이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가볍게 살면서 그러면서도 나의 목표나 열정은 잃지 않고 순간순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나의 감정을 어떻게 보살펴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쪽으로 좀 영상도 보고 있고 네, 이게 최근 관심사예요. 28번째는 저랑 친해지는 법. 저는 기본적으로 의문이 많은 사람이고 대답을 하는 것도 좋아해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해주면 빨리 친해질 수 있습니다. 저에겐 질문이 관심이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하고 뭐 작은 걸 칭찬을 해줘도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이면은 더 빨리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조금 비관적인 사람도 얘기가 잘 통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질문이 많으면 질문을 많이 해주면 친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9번째, 친한 사람한테만 하는 거. 이건 제가 근래 들어서 깨달은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저의 디폴트 외관? 느낌은 조금 차갑고 쓸데없는 말을 안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친한 사람한테는 말이 진짜 많아요. 말이 진짜 많고 제가 이럴 줄은 몰랐는데 저도 친한 친구한테 정말 편한 사람한테 약간 애교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걸 친구들이 말해줘서 알았어요. 많이 충격이었는데 조금 충격적이었는데 아무튼 좀 친해지면은 바운더리가 이렇게 울타리가 좀 부러지면서 말도 많고 정말 약간의 애교도 부리고 하는 것 같습니다. 30번 자기 전에 하는 일. 마지막 질문이에요. 자기 전에는 항상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좀 보다가 다음날 일정에 맞게 일어날 시간 알람 설정하고 저는 항상 앰비언스 ASMR을 틀어놓고 30분 후에 핸드폰이 유튜브가 종료되게 설정해두고 잡니다. 알람 설정, 음악 틀어두기, 이게 제가 자기 전에 하는 일이에요. 빗소리나 뭐 앰비언스 아무거나 제가 좋아하는 거 듣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면은 30가지 문답에 한번 대답을 해봤는데요. 재미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보실까요? 약간 걱정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의 답변도 궁금하니까 댓글 이렇게 달면서 잠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밸런스 게임 5개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은근히 이게 재밌는 게 잘 없더라고요. 아니면은 재미는 있는데 진짜 무리수거나 그래서 그냥 무난한 거 5개로 들고 왔는데 첫 번째는 어색한 친구랑 좋아하는 음식 먹기 vs 친한 친구랑 싫어하는 음식 먹기. 이거 진짜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거 고르실 건가요? 저는 전체 조건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만약에 음식을 남김없이 먹어야 된다면 그냥
친구랑 싫어하는 거 먹으면서 막 오바 떨고 해도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다 먹어야 되면 어색한 친구랑 좋아하는 음식 먹기. 조금 어색하고 말죠 뭐. 두 번째는 이것도 좀 어려운데 상위 0.1% 외모 되기 vs 바로 10억 받기. 여러분들 뭐 고르실 거예요? 솔직히 내가 막 열심히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다양한 컨텐츠도 만들고 막 그럴 열정과 야망이 있으면 상위 0.1% 외모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상위 0.1% 외모면 더 컨텐츠 많이 만들고 잘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연예인 하면 되려나? 근데 연예인도 힘들잖아. 저는 근데 지금은 솔직히 바로 10억을 받고 싶어요. 그냥 10억 받아서 뭔가 촬영도 좀 더 재밌게 하고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리고 돈을 또 불려나가면 되니까 저는 지금은 10억을 고르고 싶네요. 세 번째는 혼자 뷔페 가기 vs 혼자 놀이공원 가기. 이거는 근데 당연한 건 아닌가? 당연히 뷔페 아닌가요? 그냥 혼자 좀 먹으면 되지. 유튜브 보면서 아이패드 들고 가가지고 저는 혼자 먹겠습니다. 놀이공원은 혼자 가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연애 vs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연애. 여러분들은 어떤 거 고르실 거예요? 저는 어릴 때는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랑 연애하는 게 행복할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저는 제가 좋아하지 않으면 칼같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 연애를 하겠습니다. 근데 약간 이거 질문이 이상한 게 그러면은 내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연애를 한다는 게 나는 마음이 없는데 이 사람이 좋아해서 사귀는 걸 말하는 건가?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마지막 밸런스 게임 질문은 단톡방 고백 vs 길거리 고백. 여러분 뭐 고를 거예요? 단톡방 막 친구들 우글우글 있는 단톡방에서 땡땡아 사랑한다 하는 거랑 모르는 사람들 지나다니는 길거리에서 갑자기 나랑 사귀자 이러는 거랑. 근데 저는 솔직히 진짜 이거 어려운데 저는 길거리가 나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불특정 다수가 보는 게 그냥 좀 약간 민망하지만 웃길 것 같은데 단톡방에서 고백하는 거는 좀 선 넘었어요. 아니 네, 저는 그래서 길거리를 고를 것 같습니다. 재밌잖아요. 좋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제가 약 4~5개월 만에 프리스타일로 토킹 영상을 이렇게 찍어봤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너무 제가 이런 모션 같은 것도 안 하고 질문에만 답을 한 건 아닌지 과연 많이들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재밌는 질문들에 답하는 거 좋아해서 촬영을 되게 즐겁게 했어요. 여러분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좋겠고 좋은 밤 되시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저는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안녕히 주무세요.